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총괄조정관입니다. 22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7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20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21일 오후 2시 30분경 확진 판정을 받은 263번 확진자 이후로는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3번과 253번에서 255번, 또 257번, 258번에서 260번, 262번, 265번, 269번, 271번과 272번 확진자는 모두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입니다. 265번 확진자는 248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또 248번 확진자는 접촉자로 기존에 분류돼서 검사를 진행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9번 확진자 또한 7080 라이브 카페 확진자의 가족인데 193번 확진자의 가족으로서 193번 확진자가 확진된 이후에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271번 확진자는 7080 라이브 카페 방문 이력이 있고, 또 272번 확진자는 25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일 0시 기준으로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두 분은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습니다. 264번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또 266번 확진자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도권에 가족을 방문했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접촉자로 분류돼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67번, 268번 확진자는 지난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7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270번 확진자는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일 오후 107번 확진자가 추가로 퇴원해서 22일 0시 기준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68명입니다. 어제 에어룹 소재 보드메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종사자, 가족 등 총 142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22일 0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확진자 수를 집계해서 발표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의 누적 확진자로는 총 27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0시 그 중대본과 같이 0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발표가 있고 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단은 0시 기준으로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제주 지역에서 총 15,221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검사 건수는 총 46,656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일일 최대 100건 정도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한림읍종합운동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5일간 총 1,5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물량을 크게 늘린 바 있는데, 최근에는 매일 1,000명이 넘는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희 주민검사, 또 대기고등학교, 제주 제1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워크스루가 설치됐던 지난 16일에는 2,438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한라사우나, 7080 라이브 카페, 동문 재래시장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진 18일에는 1726건, 19일에는 1327건, 20일에는 1620건, 20일에는 1398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진단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타부서의 보건연구사들을 추가 투입해서 현재 13명으로 4인 1조, 3개조로 공휴일 없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연구사 전원이 진단검사에 동원되면서 행정지원을 위한 근무조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출장비 7대, 또 핵산 증폭장비 5대의 진단장비를 추가 확보했고 총 9,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물량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역량 강화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자료입니다. 만장굴 관람이 일주 더 중단돼서 29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난 16일 환경정비를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확진됨에 따라서 세계유산본부 직원 총 35명이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확진자가 만장굴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혹시나 있을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 중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운영 중단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 후에 만장굴 운영을 재개할 텐데 재개하면서도 저희들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하에 만장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도객 음성 검사 확인 이 정책 사업은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특별 입도 절차나 공항 현지의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확인 절차는 관광객들 1차 대상이고요. 육지부를 다녀오는 도민들이 2차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 음성 확인을 전수 검사하는 것을 국토부와 중대본 회의 때 또는 이제 서울 강서구청에서 김포공항 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까지 지금 좀 부분적이지만 지금 어떻게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의 특성상 보통 이제 그 수속 시간이 공항에 왔을 때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그 일반화되게 되면 훨씬 더 이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에 따르는 여론이나 반향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도민이 갔다 왔을 때는 전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역량 자체적으로 추진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예방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공항 내 심지어는 우리 도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아예 검사를 다 하는 방안까지도 정말 오죽하면 이러한 방안까지 이렇게 강구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도민 전수검사도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정말 우리가 큰 방향성,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단계별 전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어떠한 한 클러스터나 어떠한 고위험 집단이나 우려 집단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수검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종사자, 새롭게 입소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전수검사를 한 5,400여 명씩 지금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어떻게 보면 전수검사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PCR 확진 검사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신속 항원 키트 같은 이제 그게 이제 일반화돼서 도입이 되게 되면
신속히 스크리닝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키트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준비는 지금 다 해놓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여러 방역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방향성에 맞춰서 단계별로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검사를 어느 날 정해서 어느 날부터 67만 명을 다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지금 현재 그러한 체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육지부에서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이 생활치료센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훨씬 더 뭐랄까 좀 이렇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지 조건을 떠나서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확진자들의 그 부류가 여러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는 우리는 이제 제대병원으로 가고 있고,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 의료원에 가게 되어 있고, 확진을 받게 되면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지침이 조금 변경되어서 생활치료센터에는 그 약간의 그 아주 경증의 의심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게 되었는데, 국공립 시설을 저희가 그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금 며칠 내에 저희가 가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이러한 위치, 아까 입지 조건이나 위치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후속 의료체계 같은 것은 저희가 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말 연시가 이제 25일 전후로 해서 3일 동안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해돋이 명소를 포함해서 이 관광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동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이 구성되게 되고 그 집단 안에서 또 다른 또 감염원이 또 발생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감지가 중대본을 포함해서 지방까지도 다 감지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 2주 동안 그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이 동시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이러한 그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이와 맞춰서 뭐 지금 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는 7080에서 이청 방문자에 대해서 검사 받으러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다른 청에서도 방문하신 분 중에서 양성이 나오셔서 그 이후에 전체 건물을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는 검사 받으라고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7080 라이브 카페 건물을 이용하신 분이라면은 임상 증상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건물 자체에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뭐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가장 의심이 되는 거고, 또 그 건물 내에서의 주어떤 활동이 이제 연주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착용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전파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문시장에 있어서 현장 간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진료 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제 모두 다 음성이라는 것을 어제 발표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적게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이전에 한라 사우나와 관련돼서 동문시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전파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차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원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입니다. 학생들에 있어서 독서실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이 이제 그렇게 많아지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임상 증상이 있으신 분, 증상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로부터 추가 감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거가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활동이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청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MBC 박선동 기자입니다. 백아카데미 확진자와 국제교류재단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감염 경로 미확인에 해당되는 확진자 사례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그것이 감염 원인 미상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은 역학조사의 부분에서 아직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발표했지만은 204번 같이 이런 분은 가족 제사에서 감염을 시켰지만 어디서 감염이 된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어제 질본청에다가 좀 더 추가 자료 분석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축적되다 보면은 감염을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